단도직입적으로 네. 제가 바로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여러 공통점이 있었는데 네. 그중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우리도 여기니치 MC 윤태진입니다. 오늘은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모은 건지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실 전문가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2000년 이후 한국의 신흥부자들 저자 홍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머니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네.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주변 분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었는데요. 제가 좀 돈에 관심도 많았고 제가 한국은행 30년 다니다가 2018년도 7월에 퇴직을 했는데요.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목적별로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알려주다 보니까 주변에서 머니 큐레이터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최근 한 20년 이내에 자수성가형 신흥 부자들을 네.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을 또 책에다가 많이 네. 담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네. 제가 바로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여러 공통점이 있었는데 네. 그중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독서였어요. 써서도 듣게 되네요. 그렇죠. 네. 왜 어떤 게 중요한가요? 저희가 이제 부자들을 찾아다닌 이유가 2008년도에 저희 개인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 모았던 것을 한 번에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조금 빠르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방법을 찾다가 그분들께 가장 여쭤봤더니 책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되냐 이랬더니 가장 쉬운 책부터 전문가가 되고 싶은 그 분야의 책부터 읽으라고 해서 저도 만화책을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책을 읽고 끝나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에서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양한 책들을 아무거나 읽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읽는 책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부자분들이. 주로 장르를 가리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동기부여나 뭔가 자기 업에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책을 하나를 읽어도 그 한 권의 책에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뽑아서 실천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아무 책이나 읽어도 네. 그 중에 하나는 꼭 남기는군요. 독서 말고 이분들이 갖는 공통점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신 분은 없었어요. 투자. 네, 아, 투자가 꼭 그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단시간에 많은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는 거에서 드는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인 거지 투기가 아닌 거예요. 예전부터 쭉 보면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항상 있구나라는 거를 이분들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투자에도 자기만의 가치와 철학을 다 갖고 계세요. 부자들도 조금 짠테크를 하나요? 네, 뭐 이런 것까지 이럴 정도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필요한 거는 절대 안 사세요. 근데 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아낌없이 투자는 하시는 건 있으세요. 자기 스스로가 부자가 되신 분들을 만났던 건데 그분들도 첫 번째는 절약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더 버는 거. 솔직히 부자가 되는 방법은 되게 당연한 얘기네. 네. 당연한데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절약을 하거나 더 벌거나. 근데 그 버는 방법 중에 투자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카테고리가. 혹시 젊은 2030 세대, 네. 진짜 20대 부자들도 만나보셨는지? 네, 있어요. 진짜요? 네. 중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블로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게 마케팅 쪽으로 업의 전환이 된 거예요. 자기도 한번 창업을 해봐야지 싶어서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창업을 한 케이스. 그래서 100만 원장자가 된 친구가 있고요. 또 한 친구는 30살에 부동산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제천에서 시골에서 자란 친구인데 올라와서 친척 밑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일을 하다가 30살에 100만장자가 된 친구도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신흥 부자들을 취재하시면서 느끼는 그런 돈의 속성? 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돈은 유기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10,000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10,000원 한 장을 갖고 10,000원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9,000원이 될 수도 있고 돈의 가치가 맞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를 부자들은 네. 그냥 알게 되는 건데 정말 약간 DNA 같은 게 있는 맞아요. 걸까? 누가 저도, 가르쳐주는 네.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분들은 그냥 될 때까지 이것저것 다 해보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찾는 거가 멘토일 수도 있고 배움일 수도 있는데 주축이 주로 책이나 아니면 주변 전문가를 활용해서 찾았을 때 어느 순간에는 그게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본인이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대비하거나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거에 쓰시더라고요. 부자분들이 뭐 투자 성향이라던가 뭐 독서라던가 이런 공부도 잘하지만 인맥 관리를 엄청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관리라고 딱히 생각을 그분들은 안 하세요. 그냥 돈 앞에서 솔직하고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그런 모임을 주로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너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 5명을 추리고 그 사람들과의 나누는 대화를 적어보면 그게 내일의 너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멘토께서. 와 너무 소름 돋아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돈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남자 얘기만 엄청 했는데 머니 큐레이터시니까 상담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펀드나 주식 같은 거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펀드는 저는 ETF를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뭐 S&P 500이나 코스피 200이나 그쪽으로 말씀을 드려드리고 주식은 그 사람의 규모에 따라서 나뉘기도 해요. 예전에는 5개에서 10개 정도까지 추천을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5개 이내로 종목별로 조금 추천을 분산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2030 제리니 분들께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해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 아들한테 해주는 얘기인데요. 너무 많은 생각 앉아서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가 되고 싶은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라고 해요. 2030이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뭐 70대 이렇게 쭉 적어본 다음에 거꾸로 내려오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와요. 나중에 되돌아가 보면 그 중에 반 이상이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도 영앤리치를 보시는 2030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떤 건가요? 그 당시는 앞만 보고 어떻게 하면 빨리 될까 이런 방법만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노력하는 만큼 오는 거지 대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제가 지금에 와서 알겠더라고요. 본인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꼭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확신을 놓지 말라는 거. 언제나 그리고 위기는 늘 있다는 것.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히 힘든 것도 없다는 것. 그거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녹아내리고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영앤리치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댓글을 통해서 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작가님의 책, 2000년 이후 한국의 신흥 부자들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얘기를 나눈 것 중에요. 부자 DN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어려운데요, 문제가 너무. 정답 아시는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리니 여러분, 부자 되세요! BNK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